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저는 오늘 원효로 2가 일대에 나왔는데요. 원효로 2가는 용산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현재는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고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지난주 일요일 신속통합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진행된 재개발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2년 1월 이 일대는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2회 그리고 사전 검토의 통과 정도만 진행됐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할 당시 변경된 구역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반대가 심한 원효로 라인 일대 일부를 제척하고 변경된 구역계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민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반대되는 세력들을 제척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일대가 공공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런 플랜카드들도 이 일대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있은 이후에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전 이양서를 받고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50% 미만이거나 반대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바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철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공재개발의 태생 목적 자체가 민간재개발과는 완전히 다르죠. 공공재개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요. 21년도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빠르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 이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인데요. 도심 복합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득은 주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일대를 정비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재개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익으로 다 귀속이 되지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민간 재개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주민분들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때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줬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 이유는 사업성을 극대화해서 극대화된 사업성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최대 360%까지 상향해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360%라는 용적률도 상당히 큰 용적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가 한 2,400세대, 적게는 1,700세대 이상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되는 것과 2,500세대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는 향후 아파트 가격에도 큰 차이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심 복합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22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토지나 부동산을 거래하신 분들이라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주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에 비해서 적어도 2, 3억 정도는 저렴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에 이렇게 주민들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주민분들이 이번에 어떻게든 공공재개발 철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은 주민 반대 동의율, 반대하시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25에서 30%만 된다 하더라도 해당 구역은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도심 복합사업은 반대 동의율이 50%가 넘어야 해제해준다고 하니까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을 적용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사업은 수용 방식의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 가치 평가하는 감정평가 금액에서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요. 주민 설명회 2번 한 게 재개발을 진행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난 2년 반 동안에 피해받은 주민들의 재산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이런 그동안 피해를 보셨던 그런 억울한 마음이 뭉쳐져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효로 2가 일대는요, 원효로 일대에서 효창구원 압력이 붙어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가장 핵심 입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거래 자체가 멈췄는데요. 그동안에는요, 공공재개발이 언제 해제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는 11월 15일이면 공공재개발이 해제가 되냐 지속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그리고 용산에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일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 사면 흥하리.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하기 앞서서 이 원효로 2가가 도심 복합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11월 15일 이후에 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찬성 투표율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50%가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는 가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공동주택, 우리가 다세대 빌라라고 말을 하는 다세대 빌라 소유주분들은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일반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대할 것이다라는 가정해서 따져보면요. 현재 그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한 530명 정도 되고 전체 56% 정도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0% 다 동의를 한다면 50%를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 530명 중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동의율을 걷는데도 기본적으로 10에서 15%는 아예 무관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고 전제했을 때 나머지 분들이 100% 동의를 해야 여기가 50%가 넘어서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100% 동의를 이끌어내야 전체 동의율이 50%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 물리적으로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5일에는 공공재개발이 해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독건물, 대형 필지에 그런 부동산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바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추진위가 들어와서 진행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원효로 2가 신계동 쪽도 노선형 상업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고, 그 일대는 뭐 이 일대 여기뿐만 아니라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용문동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원효로 3가도 또 신속통합이나 이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원효로 2가 일대가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이 돼서 2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이 된다면 원효로에서는 가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지적 규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11월 15일 공공재개발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그 이전에 결정을 하셔야 금액이 오르지 않은 그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는 게 맞나, 결정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뭐 특약이나 이런 거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의 땅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가 알아만 본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결정하셔서 이런 금싸라기 땅을 다른 지역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정보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결정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점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거가 아니죠. 모르더라도 조금 지금 방금 알았다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결정했을 때만 원효로 이가라는 황금알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움직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 일대의 아파트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